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질염과 냉대화는 성인 여성의 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린 아이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간지러워요, 불편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부모님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어린 나이일수록 관리가 힘들어 재발하기 쉽기 때문에 빠른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냉대화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간 강의로 문을 열어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어린이 냉대화 이런 주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속옷에 뭐가 묻는다 이러면 엄마들이 정말 화들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원인이 나오질 않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한의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어린이 냉대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냉대화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냉대화가 계속 나오면 성장 발육에 문제가 되고 또 안에 있는 진액이 새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자꾸 잔병 치레를 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대화라는 것은 어린이 냉대화라는 것은 성인의 냉대화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원래 냉대화라는 것은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배란기나 임신기간에 양이 많아지거나 다양한 원인 이게 문제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양이 많거나 냄새가 나거나 색이 또 다양하게 나와요. 오색대화라고 그래서 냉의 색이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성인과는 다르지만 어린이한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속옷을 엄마들이 빠는데 빨아보면은 정말 많은 것이 뭐가 묻어서 불순물이 묻어서 아주 고민하는 경우 냄새도 맡아보고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냉대의 원인은 면역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자궁 발육의 미성숙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간혹 잦은 항생제 복용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어린이 냉대화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비장이 허한 겁니다. 이 비장이 허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데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왔는데 이렇게 입을 야무지게 담은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려요. 그런 애들은 대개 침이 조금씩 흐릅니다. 또 잠잘 때도 침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비장이 허하면은 진액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침만 흐르는 게 아니라 속옷에 뭐 냉대 같은 게 흐르는 게 특징입니다. 그것은 비위에서 제대로 허해서 작용을 해서 전신에 진액을 퍼뜨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이 허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과 쓸개 담을 같이 봅니다. 근데 간이라는 것은 생식기입니다. 이 담이 허하면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또는 눈 밑에 지렁이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담이 허한 거예요. 또 눈이 큰 사람들, 눈이 크면 어때요?
겁이 많죠. 눈이 크면 어때요? 눈이 나빠요, 시력이. 안경 쓴 사람 되게 보면 눈이 커요. 그래서 담이 허한 것은 바로 간이 허한 것과 연관되고 그것에 의해서 냉 같은 분비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편도가 붓고 고열이 나요. 근데 이 편도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자궁과 또 연관돼서 봅니다. 그래서 겁이 많은 아이들, 눈이 큰 아이들, 눈 밑에 와자미, 지렁이 같은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 또 눈 밑에 검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겁이 많으면서 고열이 편도가 부어서 고열이 잘 나면서 냉대하가 흐릅니다. 그것이 바로 담이 허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린이 냉대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냉대의 원인에는 소장허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소장허와 소장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소장허보다 소장실이 많습니다. 사실은 소장실이 많은데 소장실 하면 어떠냐면 입안이 잘 헐어요. 그러면서 생식기 주변이 빨개져요. 그러면서 가려워요. 그러면서 분비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이들 중에서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괜히 쌩글쌩글 잘 웃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또 삐지기도 잘 삐져요. 이런 아이들이 입안이 헌다. 또는 아래가 가려워서 자꾸 손이 가거나 기저귀 발진이 생기거나 또 어디다 비빈다. 생식기를 비벼요. 가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침대나 의자 모서리 같은 데 비빕니다. 그걸 보고 엄마들은 아주 그냥 깜짝 놀라죠.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행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려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때 소장허나 소장실에 의해서 냉대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이 냉대의 원인 중에는 소장허나 소장실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적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 잘 먹는 어린아이들, 저녁을 많이 먹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 볼이 통통하면서 볼이 통통하게 이렇게 볼따기가 통통해요. 입술이 통통하고 입술이 빨개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배고프면 못 참아요. 자기가 그냥 냉장고 열고 막 먹으려고 그러고요. 배고프면 짜증을 내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걸 식적이라고 합니다. 이 식적에 의해서 비위에 운행이 잘 안 되면 바로 아래로 무엇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이 냉대하가 되겠습니다. 위기가 허약한 아이들 보면은 눈이 쏙 들어갔다든지 얼굴이 길면서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 밥만 먹으면 들어눕는 아이들,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하는 아이들, 손바닥에 땀이 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위기가 허한 겁니다. 그러면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조금만 운동 후에라든지 운동하고 오면 지쳐서 들어누려고 그래요. 이게 위기가 허한 건데 위기가 허하면은 위로 승향돼서 전신으로 진액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아래로 허하니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냉대하 같은 분비물이 속옷에 묻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변도 지릅니다. 소변도 잦으면서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대개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른 어린이 냉대하의 치료법은 비장이 허할 경우에는 이기승향탕 같은 또는 보비탕 같은 이런 약으로서 비장을 든든하게 해주면 침 흘리는 현상이라든지 자꾸 들어누려고 그러는 거라든지
자세가 나쁘다든지 냉같이 분비물 흐르는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이 냉대아가 나온다고 항생제를 쓰고 뭐 이런 걸 쓰고 이래서는 안 낫고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해주면 정말로 신기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애들. 담이 허하면 눈이 큰 애들, 겁이 많은 애들, 편도가 부어서 고열이 나는 애들은 인숙산이라는 약을 쓰면은 바로 냉대아가 어린이 냉대아가 치료되고 소장허나 실에 의해서 신미도적산을 쓰기도 했는데 이때 이 약을 써서 소장이 좋아지면은 바로 어린이 냉대아가 치료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혓바늘이 돋아요. 입안이 잘 헐어요. 구내염이 잘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 보면 대개 입술이 두툼한 것과 또는 입술이 얇으면서 여기가 뾰족한 게 있는데 입술이 얇으면서 뾰족하면 소장 실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또 입술이 두툼하면 힘이 없는 애들은 비장이 허해서 오는 거예요. 둘 다 어린이 냉대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기승향탕, 보비탕 또는 신미도역탕 같은 것을 구별해서 쓰면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너무 배고프면 못 견디는 아이들,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 며칠 굶겨놓은 것처럼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감이육근자탕을 써야 되는데 이걸 써서 식적을 없애주면 바로 냉대아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위기가 허약할 때는 이기승향탕을 쓰는데 이것은 냉대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리를 하게 되면은 생리가 오래 질질 끌거나 또는 생리가 아닌 때 하혈을 하는 경우 그럴 때도 이기승향탕이라는 약을 써서 위기를 좋게 해주면 바로 하혈도 멈추고 냉대아 같은 분비물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의 분비물, 어린아이들의 냉대아, 위기가 허약해서 오는 냉대아에 이기승향탕이 아주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냉대아는 한의학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주면 근본적으로 어린이 냉대아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의사의 처방만큼 환자 스스로 몸을 돌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경우는 스스로 몸을 돌보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네. 자, 나는 텔레비를 보면서 애들 보고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저녁을 많이 먹으면서 어린아이들 보고 저녁을 적게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정말 우스운 세상이죠? 네. 안 되겠죠? 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 싸움쟁이가 돼버려요. 또 저녁을 많이 먹잖아요. 똑같아요. 애들도 저녁을 많이 먹어서 결국은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섭생을 가르쳐줘서 그것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잘해서 병을 잘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고쳐주면 뭐합니까? 섭생을 하지 않아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시 병이 재발되는데요. 사람은 생긴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꼴값을 한다고 그래요. 생긴 대로 논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고 잘 섭생을 해주잖아요. 똑같이 해야 어린아이들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건강한 애들 보면은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잘 섭생을 지켜나가는 집안을 보면 아이들도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어린이 냉대화의 원인과 치료법을 강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사님, 첫 번째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12살 된 여자 어린이가 속옷에 잘 무엇이 묻는다고 어머니와 함께 내원했습니다. 12살이니까 아직 생리를 하지는 않는데도 속옷에 자꾸 무엇이 묻으니까 엄마가 놀래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소아과도 가보았고 안 돼서 비뇨기과 산부인과도 가보았고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고 치료도 되지 않는다고 혹시 한방 치료가 있느냐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의원에 가보라고 했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죠. 한의학에서는 현대의학에서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인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면 냉대화가 치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진맥할 때는 생김새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긴 어린이였나요? 네, 키가 작게 생겼고 배꼽 둘레가 살짝 튀어나온 그러한 어린이였습니다. 복진을 하면서 보니까 배꼽 둘레가 살짝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선천이 약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대개 그런 애들 보면 소화장애도 있고 또 밥도 잘 안 먹고 또 설사도 잘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 이것은 배꼽은 태양총이라고 합니다. 태양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꼽 주변은 따뜻하다. 그래서 배꼽 주변이 돌출되어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양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배가 차다. 순환이 잘 안 된다. 이것은 비장과 연관돼요. 근데 어린아이 얼굴을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입은 잘생겼는데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요. 입 벌리는 게 뭐가 진단에 도움이 되느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비장 기능이 약해서 운행이 잘 안 된다. 즉 먹는 것도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먹는 것을 소화 흡수시켜서 진액으로 만들어서 사지로 운행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냉이 나오는 그런 현상은 바로 비장이 허해서 운행이 잘 안 돼서 진액을 곳곳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아래로 흘러나오는 현상이 바로 이 어린이가 냉대와 같아서 속옷이 작고 지저분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어린이를 진단하고 올 때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배꼽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느냐 약간 나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선천적인 요소가 병을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침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르질 못합니다. 텔레비를 볼 때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보는 경우가 많고 책을 볼 때도 똑바로 앉아서 보는 것보다도 드러눠서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팔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팔다리로 진액이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팔다리에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쉽게 피곤하다는 얘기를 잘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꼽의 모양까지 병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배꼽의 모양을 보고 병을 판단한다.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복진을 하잖아요. 한의원에 가도 복진을 하고요. 복진을 할 때 어디가 아픈가만 보는 게 아니에요. 피부 상태, 검으냐 희냐, 부드러우냐, 아니면 배꼬래가 크냐, 남산만하냐, 또는 배꼽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배꼽 주변이 약간 튀어나왔느냐. 실제로 배꼽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허약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우선 비장을 다스려 줘야 되겠기에 보비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자주 배가 아프던 게 나아지고 잘 들어놓는 현상과 아토피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토피 현상, 비위에서 기육을 주관하지 못하고 비위에서 진액이 새고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운 아토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한테는 보비탕을 투여했더니 코도 뚫리고 입안이 잘 헐었었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지고 입도 야물어졌대요. 엄마가 보니까 입이 야물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피곤을 훨씬 덜 느끼면서 배 아프다는 얘기도 덜하고 피부도 좋아졌고 그러면서 속옷이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는 것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엇이 흘렀던, 진액이 흘러내렸던 비장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서 진액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피부가 가렵고 피곤을 많이 느끼던 현상이 보비탕을 투여해서 비장 기능을 제대로 운행되게 해주니까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보통은 부인과 치료를 하거나 세균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비장을 보해서 냉대화를 치료했다니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있죠. 사실 냉대화가 있는데 보비탕을 투여했다.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보비탕 그러면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냉대화가 없어지고 피부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피곤한 게 없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피곤하면 보약을 써야 되죠. 그러나 이 어린이는 바로 비장 기능이 허하기 때문에 그 침을 흘리고 진액이 퍼져나가지 않아서 아토피 증상이 있었고 사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지 팔다리가 힘이 없고 피곤을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위에서 진액이 운행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냉대화가 흘러서 나오는 이런 현상도 비위 기능을 운행시키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보비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냉대화가 나오는 현상은 진액이 내 몸에 오장육부로 가고 피육으로 가고 뼈골로 가야 될 것이 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장을 보해서 어린이 냉대화를 치료한 사례였습니다.